드디어 8장 넘어왔네요. 6장, 7장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8장부터는 이제 6장, 7장에 비해서 좀 많이 쉬워지거든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로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건데요. 프로그램 오류에는 종류가 이제 컴파일 에러하고 런타임 에러 그리고 논리적 에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컴파일 에러는 정확히 얘기하면 컴파일 타임 에러예요. 즉 컴파일 할 때 발생하는 에러란 얘기죠. 컴파일 할 때. 실습을 간단히 해볼게요. 여기서 오른쪽 단추 New Class. 여기 패키지는 지우시고요. 있으시면 Exception Test라고 할게요. 클래스 이름을 메인 체크하고 Finish. 간단히 여기서 이제 SOP 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아규먼트에 영문자 요소. 근데 지금은 문제 없죠. 일부러 에러를 만들어 볼게요. 소문자 S로 해볼게요. 하면 여기 빨간불 들어왔죠, 그렇죠? 보면은 이 시스템을 해석할 수 없다고 나오는 거죠.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소문자로 써서 이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여기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원래는 컴파일러가 뭐예요? 자바 c.exe가 뭐예요? 이게 자바 컴파일러인데 원래는 이제 이 명령을 써서 컴파일 해야 되는데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해줘요. 컴파일을. 일단은 기본적인 체크를 자동으로 해주고요. 컴파일러가 알려주고 또 우리가 여기 빌드 오토매티컬리 체크해 놓으면 우리가 저장할 때마다 컴파일러가 돌아가서 컴파일을 해줘요. 이걸 해제해주면 이제 빌드 프로젝트나 빌드 올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수동으로 해줘야 되고 앞에 강좌에서 제가 처음에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보시기 바라고요. 원래 우리가 여기서 Alt 엔터 치면 여기 경로 나오죠. 요거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하고 윈도우 R 누르고 CMD 엔터 치면 여기 이제 여기서 경로를 이동할게요. CD 하고 우클릭해서 복사한 다음에 갈게요. 가면 여기에 이제 나오죠. 이 exception test 좀 자바 나오죠. 컴파일러 어떻게 해요? 자바 C 하고 소스 파일 이름 exception test 자바 이렇게 에러가 하나 있다고 나왔죠. 어디서 에러가 났어요? exception test 자바의 여섯 번째 줄에 이제 컴파일 에러가 발생한 거예요. 컴파일 에러. 자바 C가 이제 컴파일러죠. 이용해서 원래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클립스가 편리하게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컴파일 에러고요. 이걸 고쳐볼게요. 고치고 나면 빨간 줄 없어졌죠. 컴파일 에러가 고쳐진 거죠. 컴파일러가 하는 일은 이제 기본적으로 구문 체크를 하죠. 왜? 이 문법에 맞아야 번역할 수 있으니까. 컴파일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번역이에요, 번역. 번역. 구문 체크 문법에 맞아야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구문 체크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해요? 최적화. 소스 코드의 최적화도 같이 해줘요, 컴파일러가. 옛날에는 컴파일러가 단순히 이제 번역 기능만 했는데 요즘에는 컴파일러가 똑똑해져서 더 많은 에러를 체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적화까지도 해요. 간단한 계산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다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int i는 뭐 3 더하기 5 이렇게 써놨다.
그러면 이 정도는 컴파일러가 계산을 해요. 상수끼리라서 상수끼리 계산이라 실행시나 컴파일 때나 똑같거든요. 이게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이걸 뭘로 바꿔요? 예, 팔로 바꿔버려요. 이걸 이 정도 계산은 컴파일러가 할 수 있어요. 예, 그냥 계산해버려요. 컴파일러가 팔로. 이런 게 최적화 기능 중에 하나고, 이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최적화도 해줘요. 컴파일러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생략된 코드들을 추가해줘요. 우리가 이제 코딩 편리하게 하려고 생략을 하잖아요. 코드들을. 예를 들면 뭐 여기 뒤에 뭐 익스텐즈 오브젝트 원래 들어가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매번 넣기 귀찮으니까 안 넣죠. 원래 넣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컴파일러가 이제 추가를 해주는 거죠. 자, 그렇고요. 일단 실행을 해볼까요, 이걸? 실행을 해보면, 네, 에러 나죠. 그쵸? 이게 뭐예요? 이런 게 바로 런타임 에러예요, 런타임 에러. 네, 런타임 에러. 런타임 에러가 뭐예요? 실행 중 발생하는 에러가 런타임 에러예요. 실행 중 발생하는 거. 런타임. 실행했을 때 발생하는 에러. 그게 바로 런타임 에러예요. 컴파일러가 구문 체크해주지만 문법에는 맞지만 그걸 실제로 자바 버추얼 머신이 그 코드를 실행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컴파일 타임에는요, 실제 이 프로그램을 다 체크할 수 없어요. 기본적인 것만 체크하는 거지. 컴파일할 때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실행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실행 중에는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때 발생하는 에러를 런타임 에러라고 합니다. 컴파일 타임 에러하고 런타임 에러 이제 아시겠죠? 지금 이게 왜 발생하냐면 여기 매개 변수로 넘어온 값이 없는데 이제 그걸 사용하려고 해서 이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 메인의 매개 변수에 대한 건 5장 배열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걸 질문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꼭 동영상으로 자세히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가서 보시기 바래요. 제가 여기서 지금 또 이거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도스 창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컴파일 하면 이제 에러 없죠. 여기 에러 메시지가 없어요. 컴파일 잘 된 거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볼게요. 자바 exception test. 그러면 이제 실행 시 에러가 나타났죠. 이게 바로 런타임 에러예요. 런타임 에러. 어디서 에러가 났어요? exception test.java의 6번째 줄에서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에러가 난 거죠. 아까 이클립스가 보여준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도스창에서 한번 해본 거죠. 원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원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클립스가 대신 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우실 때는 이클립스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도스창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쪽도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좀 아셔야 되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클립스가 도와주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정리할게요.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컴파일 에러가 뭐라고요? 컴파일 할 때 발생하는 에러고, 런타임 에러는 뭐예요? 실행할 때 발생하는 에러. 여기 타임 들어가죠, 타임. 컴파일 할 때, 런타임은 실행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리적 에러가 있는데, 이거 뭐냐면 컴파일 에러도 통과하고 런타임 에러, 실행할 때 에러도 발생 안 해요. 근데 내가 원하던 것과 작성 의도와 다르게 동작하는 걸 이제 논리적 에러라고 해요. 논리적 에러는 어때요? 이거는 이제 컴파일 에러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죠.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실행할 수 없고요. 이거는 실행할 수 없어요. 고치기 전까지는. 런타임 에러는 어때요? 실행은 되죠. 실행은 되는데 실행하다가 에러가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죽어요. 프로그램이 죽어.
근데 논리적 에러는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게 아니에요. 예, 종료가 아니에요. 잘 동작은 하는데 내가 원하는 거하고 동작 안 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예, 미사일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막 이렇게 미사일 날라오잖아. 이렇게 여기서 미사일 막 날라오는데 맞았어. 맞았는데 안 죽어. 비행기가. 그런 게 바로 논리적 에러예요. 원래 이 비행기가 어때요? 총알 맞으면 죽어야죠. 꽝 터져야 되는데 꽝 터져야 되는데 맞고도 안 터져. 예, 그런 게 바로 논리적 에러예요. 아니 뭐 재고 관리 프로그램에서 재고가 음수로 떨어진다든가. 재고는 음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 물건이 얼마나 남아있는지가 재고잖아요. 근데 그 음수는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숫자란 말이에요. 근데 프로그램을 잘못 짜면 음수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게 뭐예요?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단 말이에요. 종료는 안 돼. 근데 내가 원한 것과 다르게 동작하는 걸 논리적 에러라고 해요. 예, 자바에서는 런타임 에러, 즉 실행 중 에러, 이 에러를 두 개로 분류해 놨어요. 하나는 에러고 하나는 예외. 사실 다 이제 같은 말인데 이제 용어를 다르게 쓰는 거죠. 자바에서 정의한 런타임 에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에러, 심각한 오류. 심각한 거를 에러라고 정의했고요. 프로그램 코드에 의해서 수습될 수 있는 간단한 에러, 미약한 오류를 예외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에러 중에 심각한 게 있고 심각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건 우리가 어떻게 못 한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걸 심각하다고 본 거고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코드로 그걸 수습할 수 있는 정도의 오류를 예외라고 정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러는 어떻게 못해요. 너무 심각해서. 예를 들면 이제 out of memory error 이런 게 있어요. 예, 유명하죠. out of memory error, out of 예, memory 예, error. 그걸 OOM이라고 짧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메모리 부족해서 죽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 너무 심각한 에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뭐 간단한 것들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것들은 놔두고 간단히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처리를 해서 가능하면 프로그램이 이제 덜 죽고 잘 돌아갈 수 있게 하자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외 처리를 하려는 이유예요. 예. 심각하지 않은 오류는 발생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처리하는 코드를 작성해서 프로그램이 이제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게 죽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 하자는 게 이제 예외 처리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런타임 에러, 즉 실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에러의 종류가 몇 개예요? 에러하고 예외 두 개가 있고요. 에러는 뭐예요? 심각한 거, 예외는 미약한 거, 즉 덜 심각한 거, 이 둘로 나눠져 있고 에러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예외는 우리가 처리하자 이런 거죠. 그럼 우리가 예외 처리를 왜 해요? 이 비정상 종료를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러가 나면 프로그램이 죽습니다. 예. 근데 예외 처리를 하면 갑자기 이 비정상 종료를 막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프로그램 종료되면 뭐가 제일 큰 문제예요? 엑셀 작업 같은 거 하는데 저장 안 했는데 갑자기 확 죽어서 프로그램이. 즉 비정상 종료가 됐어. 그러면 난감하죠. 저장할 기회라도 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외 처리의 정의가 뭐냐면 예외 오류에 대한 예외가 뭐예요? 예, 미약한 오류, 덜 심각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비한 코드를 작성하는 거예요.
제가 프로그램을 작성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에 대해서 미리 이제 거기에 대비한 코드들을 작성을 해 놓는 거죠. 그게 바로 예외 처리고, 예외 처리를 하는 목적이 비정상 종류를 막는 거예요. 에러가 나면 프로그램이 죽으니까. 심각한 에러에서 죽는 건 할 수 없지만 간단한 에러 때문에 프로그램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실행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로 예외 처리의 목적이에요. 이 그림은 이제 상속 계층도인데요. 상속 계층도. 예, 최고 조상인 오브젝트가 있죠. 최고 조상. 그 아래 이제 스로브리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크게 뭐로 나눠요? 익셉션하고 에러로 나누죠. 얘는 뭐라 그랬어요? 에러는 심각한 오류. 그리고 얘는 미약한 오류. 둘 다 런타임 에러. 네. 둘로 나눈 거예요, 크게. 나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심각한 오류 중에 하나는 이제,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는 이제, 메모리 부족할 때 발생해서 죽는 거예요. 메모리가 필요한데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는 걸 막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쪽, 이쪽, 익셉션 쪽을 보면, 이제, 다소 미약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심각하지 않은 오류를 이제 익셉션 클래스 자손으로 해놓은 거죠. 이 그림은요, 이 익셉션과 그 자손들을 이제 따로 떼어서 그린 거예요. 이 예외, 익셉션의 자손들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익셉션 클래스와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 그리고 요 아래는 이제 런타임 익셉션 과그 자손들이에요. 사실 모든 예외는 익셉션의 자손이에요. 런타임 익셉션도 사실은 익셉션 자손이죠. 얘도 익셉션의 자손인 거는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제 런타임 익셉션의 자손인 거하고 아닌 거하고 나뉘는 거죠. 이렇게 둘로. 익셉션 클래스와 그 자손들을 제가 익셉션 클래스들이라고 간단히 쓸게요. 뭐예요? 익셉션 클래스와 자손들 하고 런타임 익셉션 클래스들은 이제 런타임 익셉션 클래스하고 이제 플러스 자손 클래스. 제가 너무 길어서 간단히 쓴 거예요. 이 둘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예외를 둘로 나눠요. 익셉션 클래스들은 뭐냐면 외적인 요인. 예를 들면 사용자 실수라든가 아니면 이제 특정 파일이 없다든가 하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러를 정의해 놓은 거고요. 런타임 익셉션 클래스들은 뭐냐면 프로그래머 실수로 발생하는 예외들을 런타임 익셉션 클래스들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익셉션 자손들을 보면 이거 뭐예요? 입출력 에러요.
입출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입력과 출력이거든요. 입력, 출력. 줄여서 이제 입출력이라고 하고 이걸 IO라고 해요. IO. 네, 인풋하고 아웃풋인 거죠. 네. 뭐 여기서 보신 것처럼 입출력은 어디서 일어나요? 외부 기기, 예, 외부하고 주로 일어나잖아요. 뭐 내부적인 입출력도 있는데 외부 기기로부터 값을 읽거나 외부 기기의 값을 출력할 때, 그러니까 출력이라는 데이터 보낼 때, 그럴 때 발생하는 에러가 IO exception입니다. 그래서 이게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죠. 그리고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이죠. 클래스를 못 찾는 거예요. 존재하는. 어떤 클래스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그 클래스가 없어. 근데 클래스가 뭐예요? 여기서는 클래스 파일을 의미하죠. 클래스 파일. 네, 이 파일은 어디 저장되어 있어요? 디스크에 있잖아요. 외부 디스크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예외예요. 그리고 런타임 익셉션 같은 경우에는 아리스메틱 익셉션, 이건 뭐냐면 이제 계산할 때 산술 계산, 뭐냐면 이제 0으로 나누는 거, 5 나누기 0 이런 거 하면 이 예외가 발생해요. 0으로 나누면 안 되거든요, 정수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형변환 잘못하면 이제 이 예외가 발생하고요. 이건 또 널 포인트. 그러니까 어떤 객체가 널이야. 예를 들면 스트링이 널이야. 이게 널인데 여기에다 대고 뭐 랭스 이런 거 호출했어. 그럼 이제 널 포인트 엑셉션 에러가 뜨죠. 왜? 얘가 널인데 얘가 가리킨 객체가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이 메서드 호출하면 어떻게 돼요? 이 널 포인트 엑셉션 뜨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엑셉션, 이거는 이제 배열 범위 벗어나는 거. 범위 벗어나는 거. 우리가 배열 다룰 때 굉장히 자주 겪는 에러죠. 이런 것들이 다 런타임 익셉션이에요. 다 뭐예요? 프로그래머의 실수로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프로그래머들은 이 런타임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게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잘해서 견고한 코드를 작성을 해야죠.